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하게 왜곡을 고발하고 무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근대사, 현대사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 얘기를 시작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해볼까? 첫 번째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해볼까? 라고 고민하다가 첫 번째로 가져온 주제는 1905년이라는 주제입니다. 1905년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제가 묻고 싶은 질문 하나예요. 어떻게 을사조약이 가능했던가예요. 그 을사조약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도 있겠지만 외부적인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1894년에 일본은 청일전쟁을 통해서 청나라를 완벽하게 무력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나라를 배제시켜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904년에 10년간의 준비 끝에 일본이 기습적으로 러일 전쟁을 시도합니다. 치열하게 두 나라가 싸워요. 두 나라가 싸우고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1905년 7월 달 미국이 첫 삽을 뜹니다. 카스라 테프트 밀약. 카스라 테프트 밀약. 왜 밀약이냐? 원래는 이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맺거든요. 그 이전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보면 거중 조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수동맹이죠. 조선과 미국은 같은 편이다. 근데 그걸 이제 어기는 겁니다. 미국 측에서 테프트 밀사 특사를 보내서 일본과 합의를 하는 거죠.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달 이제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요. 1차 영일 동맹을 맺었지만 영국 자체는 일본에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돌아가는 모양새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자기들의 세계 질서 유지에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하면서 영국도 이제 그것들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 9월 달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드디어 러시아가 항복을 해요. 미국 포츠머스에서 중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뻔합니다.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본의 조선 지배뿐만이 아니라 요동반도의 핵심 도시인 류순과 다렌 그리고 요동반도 전체와 남만주 전체에 대한 이권을 일본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사할린 남부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가 양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되고요. 동북아시아에서 드디어 일본이 최초의 패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905년 을사조약 전야에 7월, 8월, 9월 달에 세계의 모든 열강들이 합의를 봅니다. 일본 너네가 조선을 먹어라 라는 국제 배경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1905년 10월 달이 왔습니다. 을사조약이에요. 당일날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미 10년 전 명성황후가 죽었을 때도 이제 일본이 무력 시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경복궁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요. 경복궁 전체를 둘러싼 다음에 군대가 둘러싼 다음에 막 포사기 훈련합니다. 군사 훈련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토가 국왕 앞에서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들어옵니다. 고종한테 얘기를 하죠. 다 끝났다. 사인해라. 고종 사인 안 합니다. 사인 안 해봤자 무슨 차이가 있겠냐마는 만국의 군주로서 최후의 자존심을 지키죠. 뭐 이토 입장에서도 그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내전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총리 대신 한규설 그리고 5명의 대신입니다. 속칭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총리 대신 한규설이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일국의 총리 대신 한규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막 통곡을 합니다. 막 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토가 이 친구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토가 이제 한규설을 이렇게 내전에 이렇게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5명, 우리가 속칭 을사오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을사오적한테 이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 을사오적들은 다 반대예요. 사인 안 하겠다. 근데 그 중에서 학부 대신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완용이가 갑자기 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현재 수준이 안 되니까 일단은 이 보호국으로 들어가겠다.
보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가 좀 힘을 기른 다음에 나와서 독립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을사조약이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이라는 건 국가 원수의 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 원수의 사인도 없고 외무 대신 박제순의 사인이 있고 또 이제 반대편 일본 측의 사인도 일본 천황이나 일본 내각의 수반이 아닌 엉뚱한 사람의 사인이 들어가면서 불법적으로 비준서도 없이 을사조약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준서도 없는 동의서도 없는 날조된 조약이다. 늑약이란 말이 맞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면서 드디어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병탄하게 됩니다. 제가 되게 비극적이고 슬픈 것은 을사조약이라는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비극과 슬픔도 있지만 그 배경 속에서 가능했었던 국제사회 속에서의 우리 조선의 무력함 그리고 이완용이라는 한 인간의 철저한 기회주의적 배신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을사조약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